김건희 여사의 대외적 또 내 활동까지도 포함해서 대내외적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보좌를 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이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특별대담에서 설치 가능성을 언급한 지 5달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에 대한 생각도 밝힌 바가 있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거를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어떤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정치 공작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이런 그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그 비서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마지막 말씀이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까지였는데요. 최지원 기자, 이제 제2부속실 확실히 생기는 겁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공식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를 위해서 대통령 비서실 직제 개정에 착수한 걸로 알려졌고요. 말씀 주신 대로 조금 전 그 제2부속실장의 임명 내정 사실도 같이 알려졌는데요. 일단 이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직후에 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지 6개월 만에 공식 절차가 착수가 된 겁니다. 여당 전당대회 등을 거치면서 제2부속실 신설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과 또 야권의 주요 공세 포인트가 거듭되고 있다는 점도 의식을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비서 업무를 수행하는 부속실에서 4-5명 규모의 별도 배우자 팀을 구성해서 여태껏 여사 업무를 보좌를 해왔는데 집권 초기에 행정관 2명에서 다소 이제 규모가 늘어난 걸로 알려져 있었고 현재 이제 제2부속실 설치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그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보도도 그렇고 저희 취재에 따르면 지금 제2부속실장에 장순칠 시민사회 2비서관이 내정된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장순칠. 네,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정 초반부터 그리고 그 전에 인수위 시절, 대선 후보 시절부터 옆에서 보좌를 해왔던 인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년은 오래된 분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 초반에 아예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을 지냈고요. 그 이후에 시민사회 수석실로 이동해서 비서관으로 승진 보임돼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던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입니다. 그런데 제2부속실 실장으로 간다고 하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보좌관을 또 지냈었고 박근혜 정부 때도 행정관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국정운영 그리고 거기에서 보좌하는 참모 역할을 하는데 적합한 인물이다 이런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2부속실장을 임명을 할 때는 김건희 여사가 동의하는 사람을 할 경우가 많은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아무래도 그 여사와 제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여사의 내밀한 부분까지도 챙기는 참모, 핵심 참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정서적인 교감은 물론이고요. 그 외에 다방면의 일정적인 측면들도 커버가 가능한 사람을 실장으로 씁니다. 네. 그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의혹,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 문자 파동, 또 과거 순방 때 민간인 수행, 뭐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면 제2부속실이 생기면 이런 논란, 잡음 관리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지현 변호사님. 저런 잡음을 처음에 100% 차단하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관리는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부속실 직원이고 대통령 영부인을 지금 보좌하는 직원들이 한 4명 내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업무가 보통 일정 관리라든지 수행에 국한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2부속실이 설치면은 대내외 네트워크 및 어떤 관저 생활까지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명품백 같은 경우에 유모 행정관이 끌어안고 있다가 잊어버린 거잖아요. 추후에 반환하라 그랬는데 네. 만약에 근데 그게 비서관한테 보고가 되고 관리가 돼 있었다면은 저는 그거를 끌어안고 관저까지 들어가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자 파동 같은 경우에도 여사가 그 최재형 목사를 너무 신뢰를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제2부속실이 생겨서 어떤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이 사람에 대한 평판 조회가 들어갔다면은 저는 그런 거를 차단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 네. 예를 들어서 뭐 민간인 전용기 탑승 문제 같은 것도 그 민간인을 제2부속실에 또 채용을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여사와 관련한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대통령실의 몇 층을 여사가 쓰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또 일부 정치인들은 나와서 방송에서 희화해서 웃고 있거든요. 네. 대통령실에서 뭐 언론 모니터링이라든지 대응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대통령에 관한 거지 영부인에 대한 거는 아니거든요. 네. 제2부속실이 생기면 그다음에 장순칠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신망이 두텁고 정무감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언론 대응도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신망은 김건희 여사의 신망도 중요하겠지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직원들한테는 평판이 좋고 후배들을 잘 챙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2부속실이 생기면 김건희 여사의 휴대폰 관리할 수 있습니까? 휴대폰까지 관리할 수 있을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일일이 그런 것까지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네. 그 일반적으로 그 최소한 김건희 여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많이 접촉을 하고 이런 것들까지는 관리할 수 있다고 자, 생각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김건희 여사가 말이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외부로 공개적으로든 혹은 비공개적으로든 내놓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처음부터면 모르겠는데 이미 그런 것들이 이번 전당대회 국면에서 불거져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부인도 신경을 쓰고 제2부속실에서도 모니터링 할 거라고 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영부인의 공적 활동을 금지하거나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투명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 제2부속실을 두지 않았던 것은 당초 영부인께서 공적 활동을 거의 안 한다라는 전제에서 그렇게 약속드렸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저는 제2부속실을 더 미루면 안 되고 반드시 신속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창렬 교수님께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실장까지 임명을 했으니 이제 출범하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의 저런 주장을 받아들인 걸로 봐야 됩니까? 뭐 한동훈 대표의 저런 주장을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차원보다는 네. 김건희 여사 논란이 점점 증폭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 이제 뭐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네. 이건 뭐 야당이 계속 공세의 포인트로 삼는 점이고 네. 사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대선 기간에도 사과도 하고 이랬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부터 전에 대선 기간 중에도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 당시 내조에만 전념하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네. 그 위에 어쨌든 뭐 음으로 양으로 많은 이제 그 이른바 논란을 많이 일으켰어요. 네. 분명히 다 뭐 아시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제2부속실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된다는 게 얘기가 워낙 많았어요. 네. 제2부속실 이따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특별감찰관실 설치해라 이게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때마다 대통령실에서는 제2부속실 꼭 설치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안 했더라도 네. 어쨌든 제2부속실 설치돼서 좀 부정적인 견해들이었어요. 네. 물론 대통령께서도 2월달에 대담 때 저런 뭐 말씀을 하긴 했지만 한동훈 대표도 당연히 그 당시 이제 후보입니다만 이제 제2부속실 얘기를 꺼냈던 건데 대통령실에서 더 이상 제2부속실을 설치를 미룰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워낙 이 논란이 많으니까 네. 저기서 제2부속실이 생겼다고 해서 논란이 완전히 가라앉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일정이라든지 메시지 이런 게 지금보다 훨씬 관리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지금보다도 아무래도 나을 것 같아서 설치하는 건데 역시 중요한 건 김건희 여사의 행동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인식이고 김건희 여사의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 스스로가 성찰 이런 게 중요하고 물론 거기에 대한 이제 보완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제2부속실이. 네. 어쨌든 만시지탄이지만 제2부속실 설치를 이제 하게 된 건 참 다행이다. 그나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청자들은 이런 생각 가지실 거예요. 아마 이제 지난 2월에 있었던 KBS 대담 때 이제 전향적으로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이 7월 말입니다. 예. 그동안 6개월 동안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망설였던 이유는 뭘까요? 어쨌든 이번 정권이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좀 부정적이고 네. 그랬던 것도 저는 사실 이해가 좀 안 가요. 하려면 저 총선 전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당연히 했어야죠. 그런데 네. 글쎄 제가 뭐 함부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아마 김건희 여사가 어떤 특정 어떤 그 부서에 네. 관리를 받는다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본인이요? 네, 네. 그래도 뭐 저의 추측입니다. 네. 굳이 제2부속실을 설치 안 할 이유가 없는 건데 그러면 네. 김건희 여사에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어쨌든
그게 너무 늦어져 왔어요. 네. 이제 설치를 하는데 앞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 뭐 이미 이제 여야 사이에 공방이 되고 있는 논점들이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적어도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논란이 좀 수그러들었으면 좋겠다.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최 교수님, 일부 야권에서는 뭐 반비아냥 비슷한 목소리로 이런 말들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용산 대통령실 전체를 제2부속실로 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그거야 사실은 뭐 야당에서 하는 얘기고 뭐 네.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아주 이제 그건 비판이라기보다도 비난 내지는 뭐 이 희화화하는 정도의 얘기인데 네. 그래도 대통령 일국의 대통령실을 그렇게 여겼겠습니까? 근데 아무튼간에 김건희 여사가 많은 사람들이 여든 야든 말이죠. 여야 누구를 지지하든 간에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논란이 역대 정권에서 이렇게 많은 적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예. 김인수 대변인께요. 이제 저희가 좀 길게 본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라는 거였고 사실은 우리 청와대 역사를 되돌아봐도 제2부속실이 항상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그 최초 대선 공약을 이제는 바꿔서 제2부속실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마침내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만. 네, 일단은 그 대통령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공약이었어요. 네.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라고 한 건. 근데 네. 어떤 공약이었냐면 대통령실 개혁 과제 중에 하나로 본 공약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제2부속실을 개혁 과제로 보고 없애겠다라고 공약을 했다는 것은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발견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럼 어떤 정부에서 이걸 발견했겠느냐? 당연히 전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의 제2부속실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걸 없애는 거를 아하. 대국민 공약으로 놓았다라고 네.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2부속실 같은 경우가 영부인의 언어,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행사라든지 그리고 의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문재인 정권에서 분명히 잘못 활용되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개혁과제로 삼았겠죠. 하하. 그럼 그러한 예를 들어서 타지말 같은 경우에 대통령 전용기를 탄다거나 네. 네, 이런 사건들도 있었고 또 그 전 김정숙 여사의 디자이너로 유명하죠. 이분의 따님도 제2부속실 출신이죠. 네. 여기에서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해서 지금 출국 금지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되려 어떠한 문제들, 국민들이 보시기 불편한 문제들도 야기시킬 수가 있고 또 이게 어떠한 네트워크로 활용되어서 나쁜 일들에 활용되기도 한다라고 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제2부속실이 네. 거꾸로 네. 부정적인 기능이 확대될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 부정적인 기능의 중심 루트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렇기 때문에 대선 공약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대선 공약으로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누군가들이 계속 이야기하니 다시.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제도를 잘못 활용한 사람이 문제지 네. 제도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연히 영부인에 대한 메시지 관리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행사 기획 같은 것들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야지 맞다. 네. 단지 이걸 활용하지 못했던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던 전 정권의 문제인데 이 기능 자체를 다시 살리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야당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부터 그랬어요. 지금 현재 영부인에 대해서 지나친 악마화를 하고 있다. 네. 네, 이거는요. 여기 예를 들어서 혐의가 있는 밝혀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통령 영부인이 되기 전 사건도 아닌데 하물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기 전 사건들까지도 들춰내서 네. 이것도 진위 공방이 확실하지도 않은 것들을 결혼 가지고 이전 문제까지. 그렇죠. 네. 이런 것들로 악마화해서 계속해서 이걸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정말로 나쁜 행위다. 이건 영부인을 떠나서 어떤 사람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자, 성치훈 의장께요. 그런데 저희 시청자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걸 저희가 짐작을 해본다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계속해온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대통령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두 기구가 빨리 아무튼 임명이 돼야 된다 했는데 지지부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제2부속실 그리고 특별감찰관 드디어 생기는 겁니까? 어떻게 구별해서 봐야 됩니까? 일단 제2부속실은 부속실장을 임명했다는 뭐 소식이 나오고 있는 걸 보니 아마 설치가 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제2부속실 얘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 때 제2부속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뭔가 안 좋은 일을 하는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폐지했고 그런 공약을 내세웠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분명히 2021년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당시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에 대한 학력, 경력, 위조 의혹이 불거지자 네. 그거에 대해서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사과를 하면서 분명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조치, 아무런 그거에 대한 번복이나 사과나 이런 것 없이 사실상 영부인으로서 외교 활동 계속 하시면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아니 영부인의 역할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부속실을 설치해서 그리고 그때 말에 대해서 번복하는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제대로 된 활동을 하시라. 그렇게 서포트를 받으면서 영부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를 민주당에서 많이 했습니다. 잠깐만요. 예. 그 부분 좀 정리를 하고 제가 넘어갈게요. 이제 김 대변인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문재인, 김정숙 부부의 그 모습을 보고 특히 김정숙 여사의 모습을 보고 제2부속실이 있을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판단으로 이제 그런 공약을 세웠다는 말씀이고 성춘 의장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냥 김건희 여사 때문에 제2부속실을 없애려고 한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어주십시오.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감찰관으로 그럼 얘기를 또 해보면 네. 특별감찰관이 사실상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고 네. 그 당시에는 사실상 지금까지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죠. 네. 그 이석수 검사 출신인 그분을 감찰관으로 임명을 했었죠. 네. 근데 사실상 제대로 된 감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비판도 있었고 실제 그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된 논란이 이슈가 터졌을 때 네. 갈등이 생기면서 그냥 사임해 버렸거든요. 네. 그 이후에 사실 문재인 정부도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감찰관 제도보다는 공수처를 통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시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했던 건데 저는 감찰관 제도 필요하다면은 활용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결단을 하신다면 매우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에 이걸 어떻게 임명할 것인가? 그걸 국회 추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결국 이게 약간 특검이랑 비슷한 게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감찰의 역할이란 게 사실 대통령과 여당과 가까운 누군가 변호사 출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법조인 출신을. 그러면 대통령과 가까운 아니면 여당과 가까운 누군가를 임명을 하게 되면 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사실상 이거는 야당에서 임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이거를 과연 수용할 것인가? 사실 특검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야당이 임명하면 독소조항이라고 이거는 반헌법적이라고 계속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특별감찰관은 괜찮습니까? 특별감찰관도 사실상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을 샅샅이 뭔가 감시를 하면서 감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야당 추천을 해야 제대로 된 감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저는 일반적 국민의 눈높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만약 수용한다면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나 아니면은 그 최혜병 관련 특검법 이런 것들도 야당 추천을 하는 게 왜 안 되는 거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같이 논의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이거에 대해서 과연 또 여당의 한 명 추천, 야당과 아니면은 그 교섭단체가 추천 이렇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대통령께서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신다면은 아마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텐데 근데 또 지금 국회 상황이 워낙 여야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고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2부속실 설치는 아마 지금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특별감찰관 부분은 아마 진행 속도가 과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만약에 이쪽에서 말씀. 네. 전 변호사님 먼저 하시죠. 특별감찰관을 만약에 야당 추천으로 해버리면은 이게 네. 침소봉대 전부 다 특검을 갈 수가 있어요. 네. 지금 국회에서도 그런데 대통령실 내에서도 특검 가자는 얘기가 나오게 침소봉대가 되고 이게 너무 지나치게 이게 수사로 확대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까지 특검 이슈를 끌고 갈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 제2부속실의 문제 그런다기보다는 그때 공약으로 제2부속실 폐지를 얘기를 했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실의 슬림화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청와대 직원들이 한 500명 되는데 30% 줄이고 슬림화해서 집중적으로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네. 제2부속실은 단지 영부인만을 위한 조직이잖아요. 오롯이. 그런데 영부인은 선출된 권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때 폐지를 얘기했던 겁니다. 네. 지금 사실은요, 윤석열 당시 후보가 정확하게 워딩으로요, 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사건을 예시로 들면서 이 공약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정말로 이게 잣대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 당시에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 어떤 혐의가 뭐가 드러난 게 없어요. 근데 네.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거 수사 중이고 지금
아까 말했던 그 디자이너의 딸 여기 압수수색까지 들어갔죠. 여기에 지금 사실 의복비부터요 기금속 부속 비용들까지 해서 이게 지금 일간에서 뭐 수십억 수백억에 이른다란 말까지 나오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타지 말도 지금 2천만 원대면은 해결될 수 있었던 일을 김정숙 여사가 이동하면서 4억대로 약 20배나 지금 예산을 늘린 사건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실제로 확인되고 있는 것들조차도 이건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확인되지 않은 김건희 여사의 것들은 다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잣대를 너무나 다르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작용들 때문에도 분명히 제2부속실에 대한 이 폐지에 대한 공약들이 나왔다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부속실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능들이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면 기꺼이 다시 또 만들어야지 맞겠죠. 네. 네, 최 교수님. 근데 이 제2부속실이 왜 폐지됐는가를 여기 다 당에서 나오신 분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쪽은 자꾸 김정수 여사 얘기했는데 지금 김정수 여사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대통령께서도 어쨌든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논란이 국정에 상당한 그 동력을 저해한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특별 제2부속실 얘기도 나오고 특별감찰관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워낙 이게 오래된 얘기들입니다. 네. 다 설치해야 된다라고. 이제 와서 무슨 뭐 김정수 여사가 문제가 있어서 제2부속실 폐지했느냐 안 했느냐 이 얘기는 전혀 본질은 아니라고 보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아까 저희 송 의장이라고 하셨나요? 이분 말씀하신 게 야당 추천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당이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네. 제일 잘 우리나라 특별감찰관 얘기하신 거죠. 특별감찰관 얘기하는 거 이건 이제 우리나라 정치 문제가 지금 야당 추천, 여당 추천. 그래서 방송 관련도 그거 아니에요? 방송법. 네. 야당 추천, 여당 추천 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야당 추천, 여당 추천하지 말고 여야가 아닌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 객관적인 사람들.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대법원장 제3자 특검을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누가 추천합니까? 그 중립적인 인사는? 그 대법원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 예. 대한변호사협회 특검 회장. 추천하듯이. 그 특검 네. 추천하지. 예. 그런 사람이 왜 없겠어요? 자꾸 야당 추천 3명, 여당 추천 3명, 뭐 1명, 2명 이러면 이 사람들은 그 특정 정당에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당의 주파수를 맞춘다고요. 네. 공정성을 전혀 담보할 수가 없어요. 네. 왜 자꾸만 야당 분들은 야당 추천하자고 그러고 여당에서는 왜 여당 추천하자고 그럽니까? 이게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네. 특별감찰을 또 야당 추천하자, 여당 추천. 또 그거 가지고 싸울 겁니다, 아마. 네.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야 말고 중립지대에 있는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 많은데 왜 자꾸 여당 추천, 야당 추천 하냐고요. 그거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관련 법을 손질해야 될 그럼 법을 그런 바꿔야죠, 얘기까지 그럼. 예. 주셨습니다.